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권의 책을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경제 침체기나 불황기의 서점에서는 주식 관련 책과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흥행몰이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올해 서점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책들을 보면 대부분 부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부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책들 중에 어떤 책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해 제가 꼽은 부에 도움이 되는 책 베스트 3입니다. 먼저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다음은 김승호의 돈의 속성입니다. 마지막은 도리스 메리튼의 아비투스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지 그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책이 조금씩 다른 주제와 범주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각각이 마치 개념서, 실전서, 실전 지침서와 같이 기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 권을 꼭 비슷한 시기에 엮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비투스는 부자가 가진 자본이 부자가 아닌 이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7가지 다른 자본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가 가진 자본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은 돈을 대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 돈의 근본적인 속성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유지하고, 잘 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되기 습관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건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꼽으며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비투스를 보고 부자란 이런 특성을 가진 이들이구나를 배우고 돈의 속성을 통해 그 부자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과 부를 유지하는 길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부자 되기 습관을 통해 실제 돈을 버는 활동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새 책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부를 이루기 위한 피상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첫발을 내딛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 책을 읽을 때 유념하면 좋을 점입니다. 이를 먼저 정리하는 이유는 각각의 책을 읽을 때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여 책의 좋은 내용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아비투스 저자의 노골적인 계층 구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도 엄연히 계층이 실제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층 구분이 하위 계층에게 절반감이나 위화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길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잊지 않습니다. 돈의 속성 돈을 인격화하고 다소 로맨틱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것이 진짜 돈을 벌어본 부자가 돈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가 깨달은 돈의 이치를 다수 독자에게 가장 쉽게 전달하기 위한 글쓰기의 표현 방식이기도 함을 이해합니다. 부자 되기 습관 존 리 대표가 실제 운영했던 펀드 각각의 실적에 대한 팩트체크는 덮어둡니다. 그보다 중요한 점은 저자가 주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주식이 돈을 벌기 가장 적절한 방식인지를 자본주의와 그 구성체계 안에서 이해하고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찾아야 합니다. 아비투스를 읽고 우리는 부자들이 남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7가지 자본 각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심리자본 관점에서는 실패 후에도 행동하고 성공에 대한 높은 확신을 갖고 반듯한 마음가짐과 윤리의식을 갖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문화자본 관점에서는 최상위층의 문화자본에 맞춰가기 위해 골프와 스키, 예술활동 등을 시작하고 상냥함과 격식, 매너를 두루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절대 과시하지 않습니다. 지식자본 관점에서 우리는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 그것이 능력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지식을 다루는 방식에 보다 더 신경 쓰고 창의성의 가치를 둡니다. 경제자본 관점에서는 백만장자처럼 생각하고 돈을 인정하고 구매의 유혹을 견뎌내고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체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챙겨야 합니다. 원하는 직업에 맞는 옷차림을 갖추고 원하는 신체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설탕과 담배, 탄산음료를 줄이고 채소와 물을 많이 섭취하고 많이 걷고 휴식과 수면을 늘려야 합니다. 언어 자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모든 것을 상황과 상대방에 맞추는 습관을 늘려야 합니다. 무엇이 수용될 만한지를 알아차리는 감각을 키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격식을 유지합니다. 사회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하는 환경에 있는 이들과 접촉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합니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관례에 적응해야 합니다. 의도를 담지 않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관대한 것이 상류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임을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돈의 속성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마음속으로 경제적 독립이라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월급보다 자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독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오래된 돈을 귀하게 여기고 일확천금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돈 역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돈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따르는데 진짜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돈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길게 해야 합니다. 그 기업을 오랜 시간 공부하며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삶의 방식 또한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며 몸을 가볍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합니다. 그런 뒤에야 욕심과 욕망을 구분하고 들고 날 때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소비가 큰 모든 행위를 없애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바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을 때 돈을 쓰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쓰는 것이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을 읽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실천은 바로 주식을 사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산 뒤에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자녀에게 대신 경제를 공부시키고 주식을 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예금보다는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기업의 사업자금, 투자금으로 대출되고 기업은 이 돈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만듭니다. 이 수익은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어 주주에게 환원됩니다. 따라서 주식이 가장 상승 가능성이 높고 은행 예금이 가장 낮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가능하면 평생 팔지 않는 것이 올바른 투자법입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지 모를 때는 업종별 1위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교육비를 줄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돈을 쓰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자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나마 좋은 케이스가 대기업에 들어가 적당한 월급을 받고 부자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 역시 돈의 속성에서 마찬가지로 부자처럼 보이는 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미래의 소득을 끌어와 현재 사용하는 모든 소비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권의 책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신용카드를 없애고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야 합니다. 다음으로 돈을 버는 것은 월급을 받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돈은 자본이 벌어주는 돈입니다. 주식 투자는 자본 증식의 좋은 수단이며 좋은 주식을 최대한 빨리 사서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과 절제된 삶, 겸손과 감사의 가치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결국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일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모두 다 안다고 해도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이 세 책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책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즉,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먼저 존 리의 조언을 따라 사교육비를 줄이고 주식 투자를 늘려가며 그 주식을 오래 보유하여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이때 돈을 버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돈을 번 이후 벌어들인 돈을 모으고 유지하고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김승호에게 구하고 실천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일정하게 들어온 돈에 높은 가치를 두며 꾸준히 욕심을 줄이고 자산을 키워서 차근차근 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대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돈을 자본으로 키워나가는 방법에 매진했지만 어딘지 부자들 혹은 사회 최상층들과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도리스 메르틴에 의하면 그들을 이루는 자본은 경제자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진짜 부자들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를 늘리는 일뿐 아니라 문화적 소양, 사회관계, 그리고 지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쏟고 내가 쓰는 말, 나의 신체 상태, 그리고 마음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부자들과 그들의 커뮤니티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부를 이루고 이룬 부를 모으고 유지하고 잘 쓰는 데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 권의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각자의 실천을 통해 모두 그 첫 발을 내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